송원석 그 원내대표 발언 이게 도대체 뭐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리석은 군주, 일당 독재, 일방적 폭주, 참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분 왜 이러는 겁니까? 김은지 기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석열 대통령 말하는 건가요? 아직 정권이 안 바뀌었다고 생각해서 그러네. 그렇게 리드만 들으니까 세상에. 전 정부가 생각난다라는 생각은 당장 떠오르긴 이분도 하는데요. 윤 어게인이군요. 예. 네, 아니 그러니까, 근데 참 그 너무 국민들의 인식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을 장도혁 대표만 하더라도 이런 주장 안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뭐 장동혁 대표도 사실 한창 전당대회 때 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고 또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 안에서 이 변신은 무엇이냐라는 말을 듣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이제 그 연설을 하는 게 아니라 송원석 이제 원내대표로서 이런 역할을 나눠서 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란과 관련되어 있는 국민의힘의 입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태도가 무엇이냐로 종착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래 뭐 야당이니까 정부 비판할 수 있어. 그런데 지금 과거 제대로 본인들은 청산한 거야? 혹은 그 관련해 가지고는 어떤 입장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건데 그리고 그때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했니? 라는 질문이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설득력을 좀 가지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아니 저는 뭐 이 얘기 보니까 그 야당 내 불협화음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장도혁 대표 어제 그 정청래 대표의 교섭자체 대표 연설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대통령이 어제 그제 만나가지고 협치하겠다고 했는데 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하루 만에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위헌정당 해산 운운하면서 우리를 내란 세력으로 몰아가냐 그랬는데 그보다 더한 얘기를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가 들고 나와서 심지어는 그 협치를 하자고 한 대통령을 상대로 혼용무도라는 사자성어를 쓰면서 어리석은 군주에 빗댑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협치를 하고 싶지 않아도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서 여야 간의 여러 가지 경제협력이라든가 민생협력이라든가 제도개혁의 협력을 하려고 하던 민주당도 멈춰설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이런 식의 그 어떻게 보면은 극악무도한 언사를 늘어놓는 것 자체가 도저히 이제 그 소수 야당으로서의 올바른 자세인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든다. 네, 그러니까요. 지금 또 정청래 대표가 역대급 망언에 대한 그 주인공을 찾겠다라고 나섰어요. 어제 그 교섭단체 연설할 때 귀를 의심했다. 제 연설에 마음이 들지 않는 건 알겠는데 소리치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냐라고 하면서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제2의 노상원입니까? 목소리의 주인공을 찾겠습니다. 그 안에서 뭐 별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또 극단적으로 여야가 대립 대치를 하게 되고 근데 정기국회 시즌이 돌아왔기 때문에 뭐 이건 어쩔 수가 없는 현상도 물론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당연히 갈등하는 건 당연하지만 중요한 건 내란 종식이라는 아주 커다란 목표 속에 국민의힘도 복무하는 게 공당으로서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첫 단추가 안 풀리니까 자꾸 뒤에가 저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정확하게 내란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윤석열 씨와 절연하겠다라고 하는 그 입장을 드러내야지. 그러니까 당연하게 정부가 다 잘할 수 없고 늘 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야당의 비판과 견제 기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앞 단추가 안 풀리니까 사람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할 자격과 그리고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냐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어떤 본인들이 보기엔 정당한 비판도 잘 먹히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니, 그리고 송원석 그 원내대표 연설문에 정말로 돌려주고 싶은 말이 그 고스란히 있는 게 윤석열 정부 때 이런 그 격언을 잘 되새겼더라면은 이런 파멸을 불러왔을까. 뭐라고 했냐면은 송원석 원내대표가 진지하게 충고합니다. 권력은 손에 쥔 모래와 같습니다. 세게 쥐면 쥘수록 빠르게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권력은 단맛에 취하는 순간 브레이크 없는 추락이 시작됩니다. 브레이크 없는 추락. 누가 겪었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했습니까? 서울구치소에 계신 그분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이렇게 잘 알면서 왜 정부 여당으로서 국민의힘이 온전할 때는 대통령실을 견제하지 못했습니까? 지금 하다못해 지금도 김건희 씨와 관련된 매관매직 의혹은 끝이 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한두 개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을
보면 저 정부에 있었던 우리가 생각하는 의아한 인사는 하나같이 김건희 씨 손을 탔고 심지어 거기에 돈이 오고 갔을 수도 있겠다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거기에 당시 어떤 국정을 운영하는 파트너였던 국민의힘은 자유롭냐라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고요. 사실 이제 와서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씨가 V제로인 거 다 알면서 또 입을 다물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좀 거기에 대한 반성과 자숙부터 시작하면서 정부를 비판했으면 훨씬 더 뭔가 들렸을 것이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이 와중에 국민의힘에서 지금 방송 패널 인증제를 도입하겠다는 거잖아요.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죠. 김용태 의원이 코미디다 코미디가 될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 이것은 친한계를 저격하는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어제 심지어 그 명단 같은 게 짤로 돌았었어요. 네, 얼굴을 맞아요. 맞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못 나올 거다. 근데 거기 아마 김용태 의원도 제 기억에 얼굴이 있었던 것으로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국민의힘 왜 이렇게까지 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정말로 이게 패널 인증제라는 발상 자체가 너무나 네. 이제 참신하다 못해 어거지에 가까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방송사라든가 신문사라는 게 사람을 섭외할 때는 우리도 이제 그 방송에서 해보지만은 네. 그 주제에 대해서 맞고 합당하고 합리적인 토론이 가능하고 국민적 정서에 위배되지 않는 사람을 고르고 고르는 게 패널이지 않습니까? 그 방송사에서 그들이 싫어하는 패널을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어떻게 내란에 동조하고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국민들 보는 여러 시청하는 프로그램에서 버젓이 내놓고 그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이지 않고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패널들을 선변적으로 불렀던 건데 본인들이 반성하고 개전의 정을 가질 생각은 하지 않고 마치 그 패널들의 확장된 스피커가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느냐 하는 것은 네. 굉장히 억지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실제 하네요. 저희가 이제 보면 될 것 같은데 거기 김용태 의원이 포함이 되어 있네요. 네. 김재섭 의원도 있고. 네, 저런 짤이 어제 네, 저런 짤이 어제 이제 많이 모르겠지만, 맞습니다. 예. 이제 저런 짤이 돌아다녔는데 근데 저는 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국민의힘이 그만큼 지금 내부가 말씀 주신 대로 이 정돈되어 있지 않고 갈라져 있다. 그러니까 친한계 뭐 또 과거에 찐윤, 원더 찐윤 뭐 이렇게 해서 내부에 이게 단결된 상황이 아니니까 뭐 이런 식으로 패널까지도 조율하려고 하는 네.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게 전형적으로 이게 망하는 테크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게 과거에 보수 참칭 패널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보수 패널들 중에서도 맞아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서 아예 공문을 보내려고 정진석 당시 비대위원 그랬죠. 그렇죠. 예. 네. 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예. 거기서 이제 가장 이제 유명해진 게 장성철 소장이신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 보수 참칭 패널이란 말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누가 누구를 이렇게 보수라고 이야기하고 진보라고 본인 스스로 자기 성향과 어떤 정치성을 가질 수 있겠지만 공당에서 정말 뭐 시험을 본 것도 아니고 뭐 실제로 이게 인증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무언가에 대해서 그 사람은 진짜고 이 사람은 가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이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그걸 또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정말 이 안 좋은 태클을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럼 국힘 인증 패널이면 제가 뭐 이게 KH 마크라도 붙이고 나와야 되냐 이게 무슨 뭐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국힘 인증. 아니 그리고 KH 뭐. 인증의 기준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뭘까, 진짜. 이러면 윤석열을 접견할 수 있다 없다 OX 탄핵에 찬성한다 반대한다 OX 이 사상 내란이다 아니다 OX 그러니까요. 사상 검증인 사상 거예요 검열이라고. 그게. 표현과 예. 양심의 자유 그리고 그러니까. 생각의 자유가 다 있는 예. 것인데 예. 정말 딱 그런 것이거든요. 그럼 김건희 그래서 씨가 전두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예, V제로라고 생각하냐, OX, 뭐 정말 거기에 대한 뭐 예. 어떤 것까지 정말 시험을 쳐가지고 해야 되냐. 그렇죠. 그럼 장동혁 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제와 오늘의 입장이 다른데 그분은 어떤 마크를 갖고 나오시는 건가? 뭐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무슨 굉장히 주홍글 일관되지도 씨처럼 않아요. 이마에 뭐 무슨 마크 써붙이고 나는 국민의힘 인증 패널입니다. 그러면 비인증 패널은 뭐 없고 이게 그 언론사에 그런 사람들을 출연시켜서 방송을 한다는 게 이게 진짜 코미디고 이런 발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당은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진짜 어떻게 이런 이거야말로 독재적 발상 아닙니까? 인증 마크 붙여가지고 네. 딱 본인들이 배지 달고 비판하는 나가고. 권위주의 국가의 모델이기도 그렇습니다.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좀 황당한 생각인데 예. 그걸 하겠다고 하곤 하는
그 기저에는 결국은 소위 말하는 이 방송의 지형들이 본인한테 유리하지 않다라는 생각일 텐데요. 그게 왜 안 유리한지에 대해서는 패널이 구성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행태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너무 크기 때문인데 너무 그 앞뒤를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만 고치면 D가 될 거라고 하는 것도 참 좀 너무 단순하고 잘못된 판단이죠. 참 답답한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웃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웃습니다. 자꾸 여러분들 이런 방식으로 정치를 하면 비판과 비난의 대상만 되고 존경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각 지역에서 최소 20만 이상의 유권자들을 대리해서 국회에 와 있는 분들인데 그 품격에 맞는 정치를 좀 정치의 내용을 가져가 줘야지. 저렇게 KS 무슨 인증마크 붙여가지고 친환경 인증마크 붙여서 방송 토론에 내보내겠다 이런 발상 자체를 이거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자들이 아닌 거죠. 민주정당이 아니다 우리는 그거를 선언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하느냐 기가 막혀서 여쭤봤고요.